더 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지난 시간 뒤를 이어서 전두환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우리의 현대 역사 바로 출발하도록 합니다. 자, 12.12 사태, 전두환을 비롯해서 신군부 세력들이 군사 구태타를 또 일으켰죠. 1979년 12월 12일 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두환, 여기 보시면 이제 노태우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12.12 사태를 성공을 시키고 나서 기념사진을 촬영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박정희라는 독재자가 물러나고 나서 서울에 봄이 오는 줄 알았는데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불법적인 정권 찬탈을 반대했던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1980년에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우리의 군인들, 이들도 역시 피해자죠. 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이 우리의 군대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들고 일어났던 이 시민들을 탄압하는 모습들. 광주에서 사망하신 이 민주 열사의 아버지의 영정을 들고 있는 어린 소년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두환 정부가 쭉 7년 동안이나 계속되죠. 근데 국민들에게 약속을 한 가지 했습니다. 무슨 약속을 했냐면 국민들의 열망대로 헌법을 대통령 직선제 헌법으로 바꾸겠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87년도에 6월에 거세게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는데 그 전에 서울대학교 박종철이라는 학생이 고문을 받다가 죽습니다. 1987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당시에 치안본부의 담당자가 나와서 하는 말이 책상을 턱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그리고 시위를 하던 이한열이라는 대학생이 시위 도중에 최루탄 파편을 맞아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6월 달 전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던 것이 6월 항쟁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이 이제 최근 활동하시는, 지금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시는 분이고요. 영화배우 분이죠. 이한열 열사의 그 영정을 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당시에 여당이었던 민정당 대표, 이 노태우 대표가 항복 선언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6.29 선언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로 9차 개헌하는데 공교롭게도 야당 후보들 김대중, 김영삼 후보들이 후보 단일화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전두환의 친구였던 노태우가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그러나 그 뒤를 이어서 대통령이 되는 김영삼에 의해서 이 전직 두 대통령은 구속 수감되는 그런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시민들의 위대한 이 정신, 4.19 혁명부터 부마 항쟁, 그 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 6월 항쟁,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내던졌던 이 시민들의 이런 어떤 위대한 전통이 무엇으로 이어졌습니까? 바로 촛불로 이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촛불 시위는 평화적인 시위 축제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린, 저기 나이 드신 이렇게 분도 있고요. 어린 꼬마, 소녀도 이렇게 촛불을 들고 있죠. 이것이 대한민국이 비극적인 역사, 또 아픈 역사지만 그 아픔을 딛고 이렇게 성숙하고 위대한 역사로 승화하게 되는 우리나라만의 어떤 DNA, 또 그런 전통이 살아 숨쉬고 있어서 저는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자랑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들 들어가 볼게요. 전두환과 신군부의 권력 장악을 했습니다. 11.6 사태 일어났죠. 박정희가 피살당했고요. 12.12 사태로 신군부 세력이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자, 5.18 민주화 운동을 진압을 했고요. 결국에는 헌법 개정을 하게 되면서 당시에 여당이었던 민정당, 민주정의당을 조직하면서 전두환 정부가 수립하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죠. 전두환과 신군부를 반대했던
그런 5.18 민주화 운동. 이 민주화 운동을 폭도라고 규정지어서 계엄군을 투입해서 탄압을 하였다라는 거죠. 자, 전두환 정부는 그럼 어떤 일들을 했는가? 여기 보시면 민주화 요구를 탄압하고 언론 탄압했습니다. 그리고 삼청교육대라는 것을 실시해가지고 당시 불황아들을 이런 군대 훈련소 같은 데다가 잡아놓고 강제로 교육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복 자율화를 했고요. 해외여행 자율화, 그 다음에 야간 통행을 금지, 이것을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스포츠를 출범을 시켰죠. 특히 이 프로스포츠를 출범시키면서 이 대표적인 프로스포츠가 야구였어요. 당시에 이 프로야구가 출범을 하게 되면서 이 프로야구 구단의 연고지를 선택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감정을 더 부추겼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민들을 스포츠에 관심을 두게 하게 되면서 정치에 관심을 멀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도 숨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1987년도에 6월 민주 항쟁을 한번 알아보게 되면은 박종철 서울대 대학생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났고요. 4.13 호헌 조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87년도 4월 13일 날 대통령이 TV에 딱 나와서 호헌, 헌법을 수호하겠다. 즉 헌법이 어떤 헌법이요? 당시 헌법이에요. 당시 헌법은 간선제, 대통령 간선제였죠. 즉 직선제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더 들고 일어날 수밖에요. 더 들고 일어날 수밖에. 거기에다가 연세대학교 이한열이라는 학생이 사망하게 되는 사건. 결국에는 전국적 시위로 확대되면서 6월 29일 날 6.29 민주화 선언. 이걸 누가 하죠? 노태우 당시 대표가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항복했던 것이죠. 그래서 국민이 원하는 대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9차 헌법으로 만들게 되었다. 지금 이 헌법이 현행 헌법입니다. 자, 그럼 노태우 정부는 88년도에 대통령 당선돼가지고 93년도까지 언론을 탄압했던 기본법을 폐지를 하고요. 서울올림픽을 개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른바 77선언이라고 해가지고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하기 시작을 해요. 북방정책, 소련, 중국과 동구군과 수교를 하게 되는데 북한하고 평화로운 어떤 메시지를 담은 77선언을 하게 됐던 이유는 이 당시에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까지 공산주의가 붕괴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북방정책이라는 거는 북쪽에 주로 공산주의 국가들이 있었는데 공산주의와 손을 잡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김영삼 정부입니다. 문민정부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야당이 정권을 잡아. 야당이 아니라 문민정부, 군인이 아닌 사람이 정권을 잡았어요. 물론 뭐 이승만도 그렇고 장면도 그렇고 군인은 아니었습니다만 정말 오래간만에 군인 아닌 사람이 정권을 잡았다 해서 문민정부 93년도부터. 자, 이 사람은 원래 야당이었는데 여당 사람하고 같이 당을 합쳐서 민자당이다라고 해가지고 대통령이 당선이 돼요. 금융실명제 실시하고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합니다.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하고요. 부동산 실명제. 즉 검은 돈의 뒷거래를 막겠다라는 의지가 있었고요. 자, 또 한 가지 역사 바로 세우기. 김영삼 대통령이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순환을 많이 당했죠. 그러니까 이들을 가만히 내주진 않겠죠. 그래서 구조선 총독부 청사 광화문 앞을 가리고 있었던 그것을 철거했고 경복궁 복원사업, 국민학교의 이름을 초등학교로 개칭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일제강점기 때 배웠습니다. 제3차 교육령, 12.12 사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처벌을 하게 되면서 전두환과 노태우를 구속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우루과이 라운드의 뒤를 이어서 세계무역기구 WTO가 1995년에 출범을 하게 돼요. 이 세계무역기구는 뭐를 하자는 겁니까? 자유무역하자는 거죠. 자유무역의 의미는 곧 관세를 없애자는 건데 여기에 우리도 가입을 하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1996년도에 경제개발협력기구, 즉 선진국들이 가입한다는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에 가입하면서 와, 우리가 선진국이 됐구나 하면서 샴페인을 딱 터뜨렸어요. 하지만 다음 해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른바 IMF 시대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외환 위기가 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김영삼 정부 때의 일이었고요. 자, 그 뒤를 이어서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정부라고 하는데 사상 초유로 야당이 정권을 잡은 거예요. 처음으로. IMF 체제에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 구조조정, 금융개혁. 자, 그 다음에 국민의 고통분담을 요구하게 되면서 근무호기 운동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노사정위원회, 노동자, 사용자, 정부의 위원회가 설립되면서 노동 문제에 대해서 원활하게 풀어가기 위해서 이런 모임을 만들었고, 자, IMF 구제금융을 조기에 완납하게 되는 세계 최초로 가장 빨리 IMF 체제를 끝나게 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대북 정책으로는 햇볕 정책을 실시하는데 북한에 햇볕을 쬐어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솝우화에 보게 되면은 바람하고 어떤 이제 사람이 걸어가는데 바람하고 태양하고 내기를 하죠. 누가 먼저 빨리 옷을 벗기냐. 바람이 강하게 바람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강하게 바람을 불게 하면 불게 할수록 이 사나이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옷을 여미었죠. 햇볕이 씩 웃으면서 뜨끈뜨끈하게 이렇게 온도를 높이니까 옷을 벗더라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햇볕 정책인데 결국에는 여기 보시면 금강산 관광 사업을 시행하게 됐고요. 이산가족 상례화를 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남북 정상회담, 사상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 6월 15일 날 6.15 남북 공동선언을 하게 됐던 것이죠. 자,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라고 합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차 남북 정상회담 2007년도에 이렇게 하게 되었다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근까지의 우리의 현대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 뒤를 보게 되면은 뭐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 끝까지 요 정치사 부분까지 완벽하게 끝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먼저 우리가 발전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치가 나중에 발전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 우리의 역사는 차근차근히 발전하고 있음에 여러분들이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사회 주변의 부정적인 모습들,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얘기하고 또 많이 또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하고 어떻게 본다면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과거에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탄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모습은 민주국가의 민주국가다운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